네, 숫자로 판세를 보는 여기 몇 대 몇 순서입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내용 준비했나요?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뉴욕타임스에 "누구의 직감도 믿지 말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대선판에서 쪽집게로 불려온 이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50대 50 동전 던지기로 승부가 날 것 같은 판세라는 게 유일하고 책임 있는 예측." 이렇게 글을 쓰면서 네. 그래도 누군가 자신에게 꼭 답을 하라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를 찍겠다면서도 음. 자신을 비롯한 "누구의 예측도 믿지 마라."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이제 누가 이겨도 또 음. 누가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좀 안전장치로 네. 저희도 한 번씩 검토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부터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네. 집권 여당이니까 이제 1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어쨌거나 이제 오차 범위 이내이고 좁혀졌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1.8%포인트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또 로이터 통신 조사 결과 이제 46대 43으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한창 이제 격차를 좀 벌렸을 때에 비하면 좀 좁혀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어떤 박빙 우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 네. 이게 근데 2016년이나 2020년 그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와 이 지지율 격차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미미한 게 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그래도 조금 마냥 이 여론조사를 좀 폄하할 수만은 없다라는 시각도 지금 있는 게요. 일단은 이제 과거 샤이 트럼프의 위력을 확인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걸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교육 수준이나 또 과거 투표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응답자들을 선별할 때 아무래도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많이 보정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숨은 응답자들을 좀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수 지지자들이 더 이상 샤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숨어 있는 트럼프 지지층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올해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도 사실 그 극우 열풍, 유럽 전체가 좀 극우 열풍이 분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마린 르펜의 정당이 압승이 좀 많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마린 르펜의 정당 3위에 그쳤습니다. 이게 물론 막판에 이제 범진보 후보들이 막 사퇴하고 연합하면서 막 기세를 좀 몰아간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 여론조사 그 결과로만 봤을 때는 상당한 압승이 예상됐었던 건데 이제 반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랬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20%포인트 정도 이제 많이 압승하는 걸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2, 3%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과거와 달리 어떤 더 이상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과시하고 또 떠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올 만큼 나왔다. 네. 어찌 보면 트럼프의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있을까요? 이것과 달리 이제 일단 브래들리 효과라고 이제 흑인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백인 유권자들이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나는 흑인 후보 지지한다라고 말로만 해놓고 사실은 투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어떤 여론조사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사실 깨진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해리스의 높은 지지, 어쨌든 평균 지지율이 좀 우세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브래돌리 효과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지지율이 반영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권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보는 어떤 경제,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떤 물가, 또 일자리와 경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두루 트럼프가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지율과 별개의 모델로 분석한 당선 예측 조사에서 속속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이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먼저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콜롬비아 대학과 함께 이제 예측 모델을 돌려본 결과인데요. 네. 트럼프가 선거인단 278명을 확보해서 260명의 해리스를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54% 트럼프보다 높게 봤었던 건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수치이고요. 이게 이코노미스트뿐만이 아니라 디시전 데스크 더힐에서도 비슷하게 당선 가능성을 트럼프가 52%, 해리스 48%로 트럼프가 더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패 예측이 뒤바뀐 거는 그 두 기관 모두 다 8월 초 이후 2달 만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를 보면 사실 전국 여론조사와 달리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확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7개 주 가운데 미시간과 네바다에서만 트럼프보다 앞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머지 5개 주에서 다 해리스를 좀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남은 10여일은 역시 중도층이 몰려있는 경합주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특히나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들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네. 일단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갖고 있고, 근데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내줄 경우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 13%밖에 되지 않았고요.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패하면 해리스에게 승리할 가능성 10%로 확 급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도 한창인데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할지 이런 건 나온 건 없나요? 이게 지금 CNN에 따르면 현재까지 1,8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해요. 이제 2020년 대선 당시 총 투표 인원이 이제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 10% 조금 넘게 투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CNN에서 선거일 전 15일 기준으로 이제 2020년하고 어떤 투표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게 격전지 7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사전투표 현황인데 보시면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줄고 빨간색이 늘었잖아요. 이게 민주당원들의 투표율이 그때보다 떨어지고 오히려 공화당원들의 투표율이 확 높아진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2020년도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훨씬 더 선호하는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네, 다 같이 떨어지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민주당만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이대로 봐도 이 어떤 전과 다른 경향이 확 보이는 게 보라색으로 갈수록 고령층이거든요. 진보라가 이제 65세 이상 유권자들인데 이번 선거에서 65세 이상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확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사전 투표가 높을 경우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 이런 인식들이 과거에는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사실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한치 앞도 사실은 오늘 정말 저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확한 어떤 예측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속 시원한 걸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지만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11월 5일 선거일까지 그냥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깜짝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스포가 나왔습니다. 오늘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해서 심수미 기자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니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참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를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할 말,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뭘 할 말이 2번이나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역대급 대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가운데에서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정말 거의 매 시간 반복됐던 말이지만 끝까지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 결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50대 50 팽팽한 승부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매일같이 숫자와 씨름한 심수미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숫자 봐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